안녕하십니까. 상담학 박사 김종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집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같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성 성격 장애의 주요 특징은 불신과 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타인의 동기를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혹시나 나를 이렇게 해치지는 않을까, 나를 속이지는 않을까, 이러한 끊임없는 불신 그리고 의심이 반복되고 지속된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이 문제는 이제 성인기 초기에 시작돼서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제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 이제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이 자신을 관찰하고 해를 끼치고 기만한다고 의심한다, 속인다 이거죠. 나를 해를 끼치고 또 속이려고 한다, 이런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근거도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충정이나 이제 선의의 어떤 마음이죠. 그리고 신뢰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에 사로잡힌다. 아무리 친구나 동료가 좋게 대하거나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도 그것을 다 의심을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가 자신에게 나쁘게 이용될 것이라는 잘못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비밀을 털어놓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어떤 편집성 성격 장애가 있으신 분은 자기 속 얘기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시간을 함께 해도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저 사람은 어떤 특징의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악의 없는 말이나 사건에 대해 자신의 품위를 손상하는 또는 위협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예. 그냥 보통 그냥 평범한 이야기나 어떤 표현을 악의적인 것으로, 그리고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걸로, 또는 위협적인 것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그리고 지속적으로 원한을 품는다. 예, 지속적으로 원한을 품는다. 대단히 힘든 얘기죠. 여기서 모욕이나 상처를 주는 것, 그리고 경멸을 용서하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수준은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거나 인내하거나 이러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원한을 품는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누군가 말실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 편집성 성격 장애를 보이는 분을 이렇게 그런 말실수나 어떤 것으로 상처를 줬다거나 또는 질책을 했다거나 이러면 예를 들어서 5년 전, 이 10년 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원한을 품는다, 속에. 예, 그래서 만약에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폭발을 해서 드러나면,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뒤통수 맞는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겐 분명하지 않은 자신의 성격이나 평판에 대한 공격으로 지각하고, 다른 사람에겐 분명하지 않은 자신의 성격이나 평판에 대한 공격으로 지각하고 곧 화를 내고 반격한다. 어떤 평판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표현이 공격을 한다, 자기 자신을. 예. 그러니까 그 어떤 타인의 자극이나 의사 표현이나 어떤 반응을 자기를 해친다, 공격한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화를 내고 버럭 화를 내고 반격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예. 이런 경우를 이제 겪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악의적이지도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범한 어떤 정도의 표현이 그 사람에게는 공격적으로 나를 해치려고 뭔가 악의가 숨어 있지 않나 의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곧바로 화를 내고 반격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상응하게. 예, 정당한 이유 없이
애인이나 이제 뭐 연애를 하는 애인이나 결혼한 배우자의 정절에 대한 반복적으로 의심을 한다. 그 정절에 대해서 뭐 바람을 핀다 막 이런 거죠. 불륜을 저지르고 있지 않나. 이런 경우가 이제 흔히 뭐 의처증, 의부증, 뭐 배우자 불륜을 의심한다든지 이런 경우죠. 근데 이런 경우에 뭐 누군가하고 막 그 뭐 연애를 하고 막 바람을 피고 그런 것을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상상을 하면서 그게 마치 현실인 것처럼 의심을 해서 대단히 이제 공격적인 일이 이제 폭언이나 폭력적인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특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이런 편집성 성격 장애를 가지신 분이 어떤 가족이나 배우자 그리고 주변 동료나 지인들과의 어떤 불화가 생기겠죠. 예, 불화가 생겨서 여러 어떤 사회생활에 있어서 이제 곤란을 겪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런 편집성 성격의 어떤 특징적인 어떤 이 문제로 장애를 겪고 고통을 겪는 신분은 이 문제가 언제 내가 다른 사람을 의심을 하거나 불신을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거나 해코지하거나 공격을 하는 거라고 반응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떤 심리적인 장애, 질환이든 간에 내 무의식 영역에 과거의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에서 어떠한 선행 경험이 이 문제를 밀어 올리고 계속 반복해서 이 문제를 겪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어떤 가족관계,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가를 원인과 결과로서 한번 분석을 하고 원인이 됐던 어떤 원인이라고 이제 생각해지는 이 문제를 심리 상담, 심리 치료 또는 최면 상태에서 심리 상담 기법이나 심리 치료를 기법을 적용해서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을 찾아서 정리를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보통 수준, 원만한 수준의 어떤 성격 특성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러한 어떤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성격 특성을 가지신 이제 분의 주변에 있는 배우자든 가족들은 이 문제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또 고통받는 일을 또 겪으시죠. 그래서 또 같이 함께 고민하시고 또 심리 상담이나 심리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